자, 13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명법 두 가지, 대우법하고 기루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절대부등식의 증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9페이지 보고 바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생각열기 먼저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다음 부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아보자. 이때 A가 가장 긴 변이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니은의 경우가 맞겠네요. 이항을 해주면 A차 B는 C보다 작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C가 가장 짧은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기억도 항상 성립하는 값이 되겠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중학교 때 학습했었죠. 이런 경우는 둔각삼각형에 해당이 되죠. 각 C가 이런 형태가 되는 둔각삼각형에 해당이 되겠죠. 각 C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요. 만약 각 C가 90도가 된다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등호가 되겠고 지금 예각삼각형인 경우에는 C의 제곱이 더 작은 이런 형태가 바로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부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 맞겠네요. 자, 이처럼 문자 ABC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과 항상 성립하지 않는 그런 부등식이 있다. 자, 그래서 채워볼게요. 자, 여기는 항상 성립하는 그 문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이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두 부등식 이거와 이거는 x의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죠. 얘는 실수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고 얘는 2가 0보다 크니까 또 무조건 부등식이 성립하잖아요. 두 부등식은 모두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까닭을 밝히는 증명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활용해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을 때 A차 B가 0보다 크다를 보여도 같은 말이죠. B를 이항시켜서 A차 B는 0보다 크다. 또는 여기 등호를 넣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실수니까 A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3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 이상의 수일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때는 또 제곱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절대값 A는 항상 그 A 자기 자신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제곱했을 때 더했을 때 0이 되는 값은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인 케이스가 나오겠죠. 절대값 A 제곱이 이 값은 A의 제곱과 같을 거고 그리고 절대값 A, B는 각각 분리해서 써도 값이 같다라는 성질은 다 학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 부등식은 A, B의 어떤 값을 넣어도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건데 얘를 증명을 해야 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금 학습했던 이 성질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부등식의 크기 관계를 증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0보다 작거나 같다 형태를 만들어줘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부등식은 결국에는 어떤 걸 보이면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b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ab가 0 이상임을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 형태는 이제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형태를 고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요. a 마이너스 a 앞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준다 하면은 4분의 3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는 0 이상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요.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이 돼서 결국에 합은 0 이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2번에 의해서 적어볼게요. 위의 성질 방금 2번에 의해서 여기는 방금 1번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0 이상임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등호 방향이 성립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또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결국에 이 값이랑 이 값이 0이 되어야겠죠. 등호는 는 0이 성립하는 거니까요.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이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여기 있네요. 5번. 그래서 5번에 의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등호는 a-2분의 b 값이 0이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b의 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에 b의 값이 0이면 a 값도 0이죠. 따라서 등호는 a도 0이고 b도 0일 때 성립을 한다라는 게 되겠죠. 얘는 5번에 의해서 여기는 5번에 의해서 어떤 거의 제곱의 합이 0이면 각각이 0이다를 보여서 등호도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20쪽 예제 2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부등식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등식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련된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 식을 사실 다양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대수적으로
방금 이제 성질을 활용해서 내수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랑 B랑 둘 다 양수일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이려면 결국에는 이항을 시켜서 2분의 A 플러스 B가 B에서 루트 AB를 뺐을 때 0 이상이다를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근호를 활용하기 위해서 A랑 B를 루트를 활용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조건이 A랑 B가 양수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루트 A 전체의 제곱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2분의 여기 있는 A는 루트 A 전체의 제곱, 여기 있는 B는 루트 B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2로 통분을 하면 2분의 2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2 하고 루트 A, 루트 B를 따로따로 쓸 수가 있겠죠. A랑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형태로 봤을 때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 마이너스 2 땡땡, 이 형태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 형태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네요. 결국에 이 값을 보였기 때문에 얘가 증명이 된 거겠죠. 또 등호가 성립할 때를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이 말은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는 소리고 A가 B랑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다시 제곱을 해준다라고 하면 따라서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다양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에요. 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각각의 이 직각사각형, 4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가 4개 있는 거죠.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살을 양변에 나눠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이 어차피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쪽은 루트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서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한 변의 길이는 지금 A-B가 되겠죠. 여기 한 변의 길이도 A-B인 정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아지려면 결국에 여기 있는 A-B가 0이 되어야겠죠. 즉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해서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른 풀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원 위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을 해볼게요. 반원의 중심을 O라고 두고 반지름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A, B, C 두고 반원을 지나는 점 하나를 찍어서 D라고 둬볼게요. D에서 이렇게 소단의 발을 내려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지름 위에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은 직각이 되겠죠. 이쪽은 직각. 그리고 이 직각 여기서 내렸을 때 여기 있는 길이를 A라고 두고 여기 있는 길이를 B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름의 반지름이니까 이쪽이 A 플러스 B의 절반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절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죠. 닮은 B, 여기를 뭐 E라고 둔다라고 하면 B가 B2대 2D는 D2대 2C가 되니까 여기를 X라고 둔다라고 하면요. X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돼서 X는 AB가 양수니까요. 루트 AB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X는 루트 AB로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도 여기에 있는 X, 즉 루트 AP가 여기는 반지름이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아닐 때는 나머지 이 반원 위의 점들에서 움직일 때는 루트 AP가 2분의 A 플러스 P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등호가 같아질 때는 이 길이랑 이제 길이가 같아질 때니까 결국에는 A가 B랑 같아질 때 여기는 A가 이만큼 가서 여기가 A가 되고 이 B가 됐을 때는 루트 AB가 2분의 A 플러스 B랑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명이 이제 이렇게 반원 위에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 가지 증명이 있겠지만 이걸 뭐 세팅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대수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양수, y가 양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x-y의 제곱은 0 이상인 거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0 이상이 될 거고, 이제 우리가 루트가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 값을 a, y 제곱을 b라고 둘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여기 있는 x의 제곱이 a이기 때문에 x가 양수이므로 x는 루트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도 루트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자리 대신에 루트 a, y자리 대신에 루트 b를 대입해서 그대로 이항을 시켜주면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어차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와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산술기의 평균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증명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 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여기서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성질 3번에 의해서 3번 크거나 같을 때 제곱을 해서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제곱을 활용해서 다시 전개해 볼게요. 제곱이 제곱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전개해 보면 a의 제곱, 우리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전체 제곱 해주면 남는 거는 2 하고 절대값 a 곱하기 b 한꺼번에 써줄게요. 그다음 마이너스 이쪽에 나오는 2ab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b는 그냥 ab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엔 증명이 끝난 거죠. 자, 왜냐하면 절대값 AP가 무조건 AB 곱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은 0 이상인 수가 돼서 이제 원래 있는 절대값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곱이 0 이상이다. 제곱의 차가 0 이상이면 제곱을 하지 않는 것도 0 이상이다. 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그 3번에 관련된 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여기에는 이 값이 0이 될 때죠. 절대값 AB가 AB랑 같을 때죠. 단 등호는 절대값 AB가 A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즉, 이 말은 AB가 0 이상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필수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B일 때 AB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작지 않음을 보여라. 자, 증명을 해야 되니까 AB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 AB 모두 n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AB 모두 n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해볼게요. AB 모두 n보다 작다 라고 가정하면 A랑 B를 더했을 때 결국에는 n보다 작으니까요. 2n보다는 작은 게 되겠죠. 지금 규리법을 쓰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A 플러스 B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뒤에는 A1 플러스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간 다음에 A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 플러스 A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A2 플러스 A2분의 1 이제 이렇게 묶어준 이유는요. 산술기 합평균을 쓰기 위해서요. 지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A1, A2, A3, AN들은 다 자연수잖아요. 다 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산술기 합평균을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각각 자연수니까 K라고 들어볼게요. AK 플러스 AK분의 1은 산술기 합평균에 의해서 이 값은 A 플러스 B는 2루트 AK 곱하기 AK분의 1 이렇게 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 수들이 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되는 거예요. 즉, 다 더했을 때는 n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n, 2n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2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AB 모두 n보다 작다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작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이므로 주어진 이 가정의 모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는 결론을 부정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작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